오늘은 팬데믹 대유행에 집단 면역이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영국과 스웨덴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무섭게 퍼져 나간 후 우리나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왔고 사태 초기에는 나름 방역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 종교 단체 소속 확진자의 엄청난 사회활동으로 인해 한국 내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모든 감염자 및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추적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아주 공격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4월 말 현재는 2자릿수의 확진자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국민이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정책을 결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스웨덴입니다. 보통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겨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가져 상황을 호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면역은 총 인구의 60% 이상이 면역을 가져서 자연스레 전염병을 막겠다는 것이며 꼭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대응 능력의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선진국들의 의료 방역 수준은 우리나라의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국가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의료 수준, 방호물자 생산 능력, 병실 수, IT 산업을 발달 단계를 볼 때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의 대처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태 초기 영국은 적극적인 대응은 피하고 질병이 천천히 퍼져 면역력을 갖추는 대항력을 키우고자 했지만 확진자 수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망자가 급속히 늘고 보리스 총리, 보건장관에 이어 심지어 찰스 왕세자, 보건차관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방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경우 사망자 수가 2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화들짝 놀란 영국 정부는 결국 이동제한령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에서 머물 것을 권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각종 사재기가 발생하고 영국의 초기 대응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한국처럼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한 나라가 또 있는데 바로 스웨덴입니다. 현재 스웨덴은 평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도시 봉쇄령이나 이동 제한 금지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스웨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은 회사로 출근하는 등 일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 세계 팬데믹 현황에서 스웨덴의 확진자만 8,640명, 사망자 2,914명으로 치사율은 11.8%에 이릅니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실리아 쇠데르베리 나우클레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미생물 발병학 교수는 로이터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당장 스톡홀름을 닫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완전한 혼란에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운드대학교의 수학자 마르쿠스 칼소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주민을 상대로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웨덴 보건당국은 감염 의심 환자를 상대하는 게 아닌 이상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가디언은
노년층을 보호하라는 스웨덴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망자 3분의 1이 요양원에서 발생했다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웨덴 보건청 미생물학과의 카린 테그마크 위제 소장도 지난 17일 최근 며칠 동안 신규 감염 사례는 안정적으로 평탄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며 중환자 발생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률은 굉장히 맹렬하며 사망자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유 불명으로 완치 상태에서 재감염이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 감염과 회복, 그리고 재감염이 반복되는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동경해왔던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현재 많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정말로 그들이 선진국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전 국민이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허망한 죽음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